안녕하세요. 엘로로입니다. 동영상을 계속 찍었었는데 겨울도 있고 일 준비하느라고 이제 중단했었죠. 이제 동영상의 그 영상을 조금 바꿔서 그냥 사는 얘기들 나누면서 일상에 사는 얘기, 자연과 사는 얘기 등등 모든 게 일상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소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나물밭, 도라지는 아직 한쪽에 음달이라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요. 중간중간 올라오고 잘못 들어가면 밟을 것 같아서 이제 중단하고, 여기 이제 나물밭을 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수리입니다. 이게 어수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던데, 미나지 싹이라고. 미나지. 이게 자르면 하얀 진이 나옵니다. 이게 자르면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죠. 우리가 진 나오는 거는, 점액이나 짐이 나오는 거는 몸에 좋다고들 알고 계시죠. 미나지삭도 겉절이 같은 거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물론 나물로도 먹지만 어수리가 많고, 이게 이제 취나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나물 굉장히 실합니다. 이게 산속이라서 이렇게 산속이라서, 저기는 이제 우선 날이 따뜻할 때 좀 기거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움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막은 잘 지어서 나온 게 농막이고, 움막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도 안에 대배도 해놓고 깔끔합니다. 거주근절에도. 산에 이런 거 저런 거 자연 방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방목, 토종 자연산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토종이 지금은 다 종자가 말라가죠. 계량종하고 접붙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토종 자연산 이런 위주로 해놓으면 또 씨가 번져서 주위의 산으로 또 번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갑니다. 사람은 자연산과 토종을 먹어줘야 합니다. 토종을 먹어줘야 되고, 사람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사람 몸에 자연을 섭취해줘야 사람이 건강한 거죠. 자연인 하는데, 물론 뭐 산속에 들어와서 적당히 내 먹을 것만 하면서 살면은 좀 여유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노후에 산에 들어와 살아도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고 또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가.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내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하다 해서 자연에 들어와서 치유받는 거는 좋아요. 치유받는 건 좋은데, 그래 받고 보면 자연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사시다가 땅을 팔아먹고 이러고 많이 나가시는데, 뭐 치유하고 나가서 또 제2의 인생을 살면은 괜찮겠죠. 근데 진정한 자연인이라면 자연과 함께, 또 죽음도, 삶의 끝냄도 그 자연과 함께 하는 게 이치가 아닐까요?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연인이 아닌가. 굳이 뭐 자연에 들어와서 산다 해서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을 얼마큼 사랑하고 또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 자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풀을 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람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람 사는 세상도 자연과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세상 삶을 안 살아도 자연에서 이치를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자연이
자연에도 보면 이거 하삼등굴이라고 약초로도 쓰죠. 이제 한때는 막 유행을 탔던 거예요. 근데 하삼등굴이 그러한 약성은 있을 줄 모르겠으나 이게 다른 장목에는 아주 이게 쥐약입니다. 다른 장목이 자라지 못해요. 얼마나 잘 번지는지 이렇게 작을 때를 뽑아주지 못하면 크면은 가시도 있고 따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파리가 무성하게 같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다른 장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삼등굴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저 밑에 보면 이제 그 삼동파라고 이제 토종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씨로 위에 열리는 것도 있지만은 봉우리에 씨가 달려서 익어서 씨를 다시 뿌려서 또 파를 이제 또 제식하지만 쟤는 위에 파가 달립니다. 저 파 위에 뽕긋뽕긋한 덩굴이 위에 파가 올라와서 밑으로 뿌리가 나는 그런 형태를 갖추죠.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잘라서 심으면 저렇게 대파가 됩니다. 이쪽에는 뭐 오이, 참외 이런 거 심어 놓고, 과일 나무도 이제 대충 심어 놓고, 장비는 중고를 하나 샀어요. 산속에서 뭘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헐쭉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좋은 거는 공기 좋은 곳에서 푸르른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죠. 꽃도 구경 한번 하세요. 여기 아직 꽃이 확 폈을 때는 엄청 예쁩니다. 제가 좀 나무에는 좀 그 뭐랄까 좀 잘 몰라요. 나무 종류는 뭐 이제 안다 해봐야 뭐 약재나무라 해도 종류를 몇 가지 몰라요. 제가 배울 때 그 영초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것을 배우다가 제가 모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옛날 탕제를 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사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서 이제 약초를 좀 배우기 시작했죠. 그 전에 모시던 분들은 이제 오직 이제 신매만이 분들이라 영초만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라 깊은 산 아주 골짜기 넘어서 들어가면은 뭐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이렇게 비박을 하면서, 요즘 비박이라 그러죠. 비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영초를 찾아다니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그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한때는 산을 타도 좀 무식하고 험하고 또 이제 그런 산만 찾아서 다니는데 요즘은 보니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해서도 세상에 뭐 돌고 도는 유언비어들이 많습니다. 뭐 자연을 누가 감히 인간이 감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이제 자라는 것을 보고 추정하고 감정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걸 자연 방목하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가 산에서 본 거는 계속 연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겨울은 빼고 봄, 여름, 가을 가보지 않는 이상은,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속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형태를 모릅니다. 가가 자라는 형태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연산을 이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또 산양삼, 장내, 산삼 뭐 이런 것들, 야생삼들 이식을 해보고, 또 이제 지종이라고 요즘 부르는 천종 가기 전에 그런 것도 이식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이견이니까 토는 다지 마시고
현재 나와 있는 삼삼 감정 기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틀렸다. 예,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삶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관심 깊게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관심 깊게.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인종 말고, 사람이 심은 삶 말고, 인종 말고 정말 새의 배설물이나 씨가 흘러서, 모사면 누가 캐가고 씨가 흘러서 떨어졌거나 이런 삶들이 자라서 대 거침을 해서 자손들이 대를 거치고 자손들이 대를 거치고 해서 올라온 삶들, 우리가 간혹 보면 산행을 하다 보는데, 사구나 오구가 됐다 쳤을 때,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요건은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건은 다른데, 잘 자라고 뭐 바람과 수분과 거름과 모든 것이 잘 맞아준다면 좀 뭐 삶대도 올리고 뿌리가 발육하는데도 뭐 큰 지장 없이 잘 자라겠죠. 잘 자랄 건데, 또 그렇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자란다 해도 우리가 종급에 가는 삶들은 보통 자삼이 떨어지면 이파리가 하나 나오죠. 아실 거예요. 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커야 이 엽이 나옵니다. 한계를 보고 일엽이라 그러죠. 이파리 한계를 보고 일엽이라 그러고, 또 하나가 나오면 2엽, 또 하나가 나오면 3엽, 또 하나 나오면 4엽, 또 하나 나와야 5엽이 되죠. 5행이라고도 하고. 이제 걔가 어느 정도 커야 옆에서 가꾸가 될 수 있는 잎이 나옵니다. 대가 나오면서 잎을 하나를 달고 나오죠. 근데 걔가 나온다 해서 가꾸가 아니죠. 그죠? 일구일엽이 되는 거예요. 일구일엽.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2개, 3개, 4개, 5개 나와야 이제 각구라고 하죠. 각구라고. 3구나 4구나 5구나 6구나 7구나, 7구는 두루뭉치라 그러고 6구는 6구 만달이라 그러죠.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그 5엽이 되는 참 세월이 참 깁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또한 우리가 인삼씨를 갖다 뿌리면 얘가 얼룩 더 올라올까요? 종자가 바로 5엽이 올라옵니다. 1엽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5엽. 물론 인삼 종자에서도 씨가 대거침을 한 씨들이 있어요. 이제 뭐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씨들은 섞여서 올 수가 있는데 3엽이 나옵니다. 3엽. 간혹 4엽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3엽이 될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 대를 몇 번을 거쳐야 그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1대를 거쳐서 나오는 건지 2대를 거쳐서 나오는 건지. 근데 제가 3엽 나오는 걸 보니까 한 3, 4대 거친, 인삼씨는 아니에요. 인삼씨는 아니고 장내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삶이고, 또 장내에서 대를 거쳐서 많이 올라온 삶들이고, 그러니까 몇 대인지는 모르겠죠. 그 씨가 정확히는. 근데 그 삶에서는 3엽과 2엽이 올라오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을 했고, 우리가 보통 산삼을, 영초를 감정할 때 내두와 약통과 미와 행치와 뭐 등등으로 이제 그 양령을 추정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빠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4구든 3구든 각구든. 물론 삼이 휘면을 들면 잠을 잡니다. 이제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휴면을 하는데, 그 휴면한 것도 형태가 나타납니다. 잘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휴면한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산삼은 그 정도로 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무를 심어 놓고 우리가 계속 그게 살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나무 내가 심었으니까 종자를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심었으니까 그 나무의 수령이 얼마 되는 줄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나무를 봤을 때는 그 수령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같은 거예요. 산삼도 우리가 보지 않고 산행을 하다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워보지 않는 이상은 추정하기가 힘들죠. 키워본다 해도 추정인 것이지 정확히 그 영초의 양령을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리고 제가 약초를 해오면서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해오면서 많은 그런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저도 모든 게 배우다 보면 뭐랄까 고집이라 할까 아니면 자부심이라고 할까 또 뭐라고 할까 내 거라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농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자연산하고 농업을 해서 기르는 거하고 제가 많이 부딪힌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환경도 오염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재배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한 이 자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자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다루어서 약재로 썼을 때는 그 어떠한 약재보다가 효능이 뛰어나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자부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뭐 세상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자연 치유, 거기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일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연을 점점 멀리 하는데 인공 자연에는 가까워지고 있고 태초에부터 있었던 자연에는 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 멀리 하다 보면 사실 이 자연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요. 상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자꾸 인공 자연으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냥 우리가 등산을 가건 뭐를 가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참 멋있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멋있기도 멋있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보면 장관이죠.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멋있습니다. 근데 멋있는 것도 좋고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연의 신비, 인간도 신비롭듯이 자연의 신비를 생명력, 환경의 그런 자연적 걸음, 그런 걸 먹고 자라는 애들의 그런 이제 생명력,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부분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각박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조금씩 간혹 하다 보면 좀 각박해진 부분이 많아요. 그게 세태 속에 삶 속에서 살다 보니 아둥바둥 살다 보니 그렇게 되나 봅니다. 조금씩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그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들 얘기하는데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때가 되면은 각자들이 알겠죠. 제가 때가 되면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 때가 자꾸 뭐냐고 무조건 말만 하면 때가 되면 안다 그런다. 근데 때가 안 되면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본인들이 궁금해해야 되고 본인들이 느껴야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궁금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 얘기해줘 봐야,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소귀의 경읽기다 그러죠. 소귀의 경읽기다.
잊어먹거든. 내가 10개를 말해주면 어쩌다가 한두 개는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뭐 사람 사는 세상도 보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자연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자연과 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살고, 정말 세상에 살더라도 도시에 살더라도 마음만큼은 자연을 닮은 마음들이 되면 좀 정도 많이 나누고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 위에 보면 이게 CCTV가 달려 있어요. 감시 카메라죠. 요즘 도서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뭐 전번에도 뭐 TV에 나오는데 드롭을 뭐 이제 재배하는 걸 따갔다 하는데 한 번도 못 꺾었대요. 참 나쁜 짓이거든요. 도둑질은. 그 농민들은 그 정말 한 해 한 해 그 고생해가지고 재배하는 건데, 우리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주위의 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우리가 그 농업 재배는 뭐 당해 이렇게 수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임산물, 이제 뭐 산양삼이라든가 뭐 산속에 뭐 재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물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약초도 있고 있는데, 제발 그거 좀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한번 그러다가 걸리면 뭐 재산,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뭐냐, 진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재배하는 거 가져가 가지고 수십억을 벌 겁니까, 수백억을 벌 겁니까, 아니면 수천억을 벌 겁니까? 그 몇 푼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기르는 분들은 몇 년을 거기에다가 정성을 쏟아붓고 기르는데, 그 사람으로서, 인간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차라리 사먹고 일해서 돈 벌고 하는 게 낫죠. 그분들도 생계형인데 그걸 키워서 팔아야지만이 그분들도 먹고 사는데, 생계 부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거라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 얘기, 세상 얘기, 약초 얘기 등등, 그냥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댓글로서도 교감도 하고, 또한 또 자연에 계신 분들은 같이 또 자연도 같이 이렇게 교감해 주시고, 그냥 뭐 위치만 공개 안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게 참 이런 게 좋아서 위치가 공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안지 오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류들 찍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 자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을 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을 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자연과 함께 상생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사람 몸에 좋은 게 뭔가, 좋은 게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이 세상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또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 뭐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많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봉황삼이라는 백선을 가지고도 많이 부딪혔고, 진삼, 연화삼 종류 가지고도 많이 부딪혔고, 뭐 등등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아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 생태계를 알고, 양리 효능을 알고, 태생을 알고 하면은 아는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찾는 분들은 또 진실된 것을 쫓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자연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같이 나누면, 내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만 먹고 살다 죽으면 뭐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아, 도시 아파트도 그죠.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자, 우리 자연에 있는 분들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많이 알려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자연도 소중히 여기고. 산에 가보면,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산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능이 따라 갔더만은 거기는 야산인데 아니 쓰레기 장이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밑으로 찔려가지고 쓰레기들이 연년마다 밀려가지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먼저 산에 오르신 분들부터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가지고 내려오시고, 또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많은 양을 주워올 수는 없으나 작은 것들이 보인다면 같이 주워서 오고, 또 많이 저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떠들어 주세요. 많이 떠들어 주시고, 자연이 파괴되면 곧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환경 오염이 되면 우리가 또 가서 거기에 나는 식물들을 뽑아 올 건데, 꺾어 오고 뭐 해서 먹고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린 곳에 오염이 된 물질을 내 몸에 내가 먹고 있다. 나를 파괴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알려주시고, 제가 이런 영상 같은 거는 잘 못 찍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찍을 줄 아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형식에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사는 그대로, 내 일상 그대로 이렇게 찍어 올립니다. 하늘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맑습니다. 저 나무들, 싱그러운 나무들 보세요. 요 새순이 나와서 초록색이 탁 되는 저 나무들. 새소리, 벌레 소리. 도시는 벌레 소리, 벌레 되게 싫어하죠, 그죠? 싫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생명이고 자연에 사는 하나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눈다고 한 것이 오늘 이제 처음이고, 전에는 약초 얘기만 했어요. 약초 얘기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라는 자체가 하다 보면 서로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은 못 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을 사는 얘기와 그런 약초 얘기와 중간중간 또 같이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삶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모든 만물의 약초가 다 똑같아요. 생태계라는 자체가 뭐 약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라는 거, 먹고 마시는 물, 뭐 이제 하다못해 우리가 야채라든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친화물만 해도 자연산은, 이렇게 산속에 자연산은 향기가 엄청납니다. 이거 싸먹어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재배하는 거 드셔보셨죠? 밭에서 재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뭐 그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죠. 안 먹는 것보다가 먹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산에 오면 이 산에 어수리가 많은데, 저 밑에 목사님이 다 캐가셨어. 어수리 요거는 중간중간 캐 가시더라도 중간중간 몇 개 큰 것만 캐다가 몇 개만 심어놔도 얘가 씨가 참 많이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씨가 날려가지고 새끼가 나요. 자, 제가 이 심어놨더만 이게 새끼예요. 이게 새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 이런 것도 다 새끼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모조리 캐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큰 거 키워서, 큰 것만 빨리 키워서 그 다음에부터는 바로 뜯어서 팔려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물질인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적당히만 있으면 됩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적당히라고
그 적당이란 게 어디 꺼집니까? 가정마다 적당히는 다르죠.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저도 이제 좀 일을 해야 되고, 내리가 이제 우리 산우님들 시산제라 시산제를 쳐야 되는데, 또 이제 시산제 하니까네, 제가 옛날에 약초 산행을 하고 할 때는 참 우리 그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산제, 종산제 다 지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걸 하다가 또 이렇게 자연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데, 뭐 이제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와 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저 또한도 기독교에는 집사고, 또 예전에 불교에서 법명도 받았고, 뭐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존중해주고, 그리고 산을 타고 산에서 자연 방목하는 사람이라 예의를 다할 뿐입니다. 예를 다하는 거고, 이치를 넘어서지 않고 흐름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냥 하나의 일부의 생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각자가 그런 마음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요즘 종교도 보면 뭐 정치도 보면 그렇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이단이네 뭐네 하는데, 물론 뭐 그분들의 객관적인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넓게 생각하고, 내하고 다르다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 저거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고 살만 나는 신명 나는 세상이겠습니까? 우리 저희 엘로로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엘로라는 자체가 빛으로 치유받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빛으로 치유라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처음에 참 많은 얘기를 이렇게 찍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같이 유튜버님들하고 또 이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고 일상을 많이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지않아 이제 산행도 할 건데, 산행하면서도 우리 이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자주 목 짖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또 일상을 사는 얘기를,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또 못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는 같이 또 이렇게 정다운 얘기도 나누고 또 댓글로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우리가 한번 되어 보자고요. 앞으로 많은 소식, 좋은 소식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영상을 중단할게요. 함께 하고 좋고 관심이 간다면 좋아요, 구독 이건 눌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눌러주세요. 뭐 유튜브 많이 누른다고 저는 많이 누르는 거 뭐 없습니다. 예전에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소중한 시간들 되세요.